자, 이번에 조선 운송업종을 들여다볼 차례고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엄경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컨테이너 운임지수 요즘 저도 BDI를 잘 안 봐가지고 그러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밀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가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운임이 강했던 이유는 항만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배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적체되는 요즘에는 그 적체가 거의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 경기에 대한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컨테이너 관련된 물동량은 작년 9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반전됐다는 의미인가요? 이제 하락폭이 더 과해졌다라는 의미이고요. 채선 자체는 이제 전부 다 항만에서 저희가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네. 되게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채선 현상이 다시 격화되는 일은 좀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고 물동량이 감소하는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야 저희가 좀 다시 반전을 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23년 상반기 중에나 빨라야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임지수가 뭐 하루 단위로 뭐 즉각 사실 그럴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뭔가 미중 간의 약간 교역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때 이제 운임지수가 또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그건 봐야 되는 것 같고 아직은 낮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동차 운반선 운임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 배경하고 상승세는 언제까지 또 이어질까요? 일단 자동차 운반선은 시장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 시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거의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5년 동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들어올 배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 운반선은 전 세계에 지금 757척 정도의 그 척수가 있는데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그 시장 자체가 되게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숫자는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서 정부가 이 HMM 우리가 한때 흠슬라 뭐 네, 이 라고 얘기했었죠. 네임을 그렇게 주가가 하도 이렇게 모르니까 요즘은 또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이 HMM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을 서두르고 있고 공식화하고 있는데 올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은 저희가 매각 자문사 선정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 자문사 선정은 2월 17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 저희가 봤을 땐 적당한 민영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지노선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올해 꼭 종착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덩어리가 뭐 적지는 않아요. 10조 원짜리인데 물론 이제 그 지분이 이제 과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를 회수하는 그런 과정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네.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자,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이 2M? 네. 저도 이건 좀 낯선데 2M이 2025년도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글로벌 해운 시장 이건 어떻게 재편이 된다는 의미죠? 그 컨테이너 해운 시장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다시 그게 동맹이 또 깨지고 이러기를 무한 반복해온 시장인데요. 특히나 이 2M은 이제 그 두 회사의 앞글자를 따서 머스크와 MSC라고 하는 두 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동맹 관계이고 네. 1등과 2등 관계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제스처를 취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현재 1등인 MSC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자금으로 중고선도 엄청 사고 신조 발주도 상당히 많이 해놔서 향후에 들여올 배들이 제일 많은 회사이고요. 네. 머스크 같은 회사는 오히려 연료 체계를 아예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를 할 때 이제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발주를 하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에 아마 깨지게 되면 이제 MSC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쉐어를 하기에 제일 좀
적당한 업체를 찾아서 다시 결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의 해운 동맹이 깨지고 다시 또 결성이 되고 이러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운임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과 다시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단 수요도 약한 와중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또 상당히 많은 선박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이런 해운 동맹의 변화까지 있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시장에 지금은 플러스적인 요인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과거하고는 뭔가 많이 달라지는군요. 과거에는 막 그냥 뭉터기 이게 막 컨테이너 박스로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일상의 다반사였으면 요즘은 이제 뭔가 자국 우선주의 이래서 인쇼어링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자국 내에서 막 소화시키고 막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교역에 대한 품목들이 제한적인 거고 좀 특화된 품목들만 조금 운임사들도 운송사들도 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직관적으로 드는데 자, 올해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이 배를 발주하는 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배 이게 아니라 뭔가 특수선, 특수 목적선 이런 쪽이 좀 될 것 같은데 국내 조선업체의 영향. 올해 수주에 대한 영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조선업계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친환경적인 그 스펙을 갖추고 있는 비싼 배가 얼마나 발주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좀 집중도가 네.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많은 어닝을 벌었기 때문에 이 배를 발주하는 거에 좀 돈을 안 아껴줬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올해로 넘어올 때 많은 전망 기관들이 수주가 좀 줄 것 같아요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1월 달에가 되고 나니까 올해 좀 비싼 스펙의 배들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배들이 잘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선사들이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이제 대세적인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 수주 잘 하는 게 크게 뭐 목적 달성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국내 조선 3사 네, 매출 전망하고 뭐 수주 목표치 나온 것들이 데이터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매출에 대한 전망이랑 수주 목표를 이제 같이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연초에 수주 목표를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 그러니까 업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망 기관들까지도 작년보단 못할 것 같다라고 대부분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네. 근데 그거에서 이제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의 수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데는 한 삼성중공업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월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에 돌입한 상황에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뉴스 나온 걸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의 한 25%를 벌써 채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주를 올해 이렇게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매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23년, 24년 그리고 거의 25년에 인도할 선박에 대한 수주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공정에만 차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출은 아마 올해 모두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인력을 잘 수급하지 못해서 매출이 제대로 못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우려하는 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적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 포인트 하나 지적해 준 게 친환경 추진 선박. 그러니까 이 연료를 뭘 쓰느냐인데 과거에 이제 벙커 CU들이 주류였다면 네. 막 굴뚝에 막 연기 확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이제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환경 이슈가 되다 보니까 메탄올 추진선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2조 5천억 정도의 메탄올 추진선 12척을 수주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등 업체인 CMA CGM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컨테이너 선사가 발주를 했고요. 네. 13,000 TU급이면 한 1억 3천만 불에서 1억 5천만 불 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척당 1억 7천만 불에 상당히 비싼 가격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2등 업체인 머스크가 메탄올 추진선을 중심으로 발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들은 원래 대부분 LNG 추진선에 주로 이제 집중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3등 업체가 메탄올 추진선 쪽으로 관심을 이제 꺾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컨테이너 업계들이 어느 연료로 가는 게 궁극적으로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고 네. 메탄올 쪽도 이제 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후발 업체들이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 전기차 2차 전지도 뭐 리튬 인산 처리냐 아니면은 뭐 삼원계냐 뭐 그렇죠. 이 논을 가지고 대세가 누가 될지를 그렇죠. 저희가 항상 에너지 고민하는 게 밀집도. 문제죠. 네. 난제인데. 자,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그리고 최선호주 선택이 혹시 나오는지요? 뭐 조선 업체들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 기자재 업체들도 당연히 따라갈 거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순서는 오히려 바뀌었었죠. 작년에 이미 기자재 업체들은 뭐 한 2분기 실적 나올 때부터 약간의 시세를 보이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일단 완성조선 업체들이 실적 개선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그에 따라서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화두가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선박을 대체적으로 많이 만든다는 거 그리고 LNG 선박이 좀 대장선종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를 기자재 업체 대장주로 가져가시는 게 좀 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필수 기자재에 해당하는 엔진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HSD 엔진을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HSD 엔진자 들어가는군요. 네. 엔진이 중요하죠. 무슨 원료를 쓸 건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운송 조선 쪽 커버하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엄경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